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414쪽을 보면 거기 적용 배제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죠. 밑줄 한번 그어놓고 이 말은 이제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죠. 건축물이다 하면 무슨 법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법 적용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건축행위 할 때는 허가받자 이런 얘기 있고. 자, 그래요. 우리 건축법에 관한 어떤 내용들을 적용받는가 하는 것은 쭉 이제 기본서를 통해서 자세히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습니다. 자, 동그라미 1, 2, 3, 4 이렇게 딱 묶어놓고 별표 한번 딱 치고 이게 이번에 26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1번을 보면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지정, 가지정 문화재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문화재에 밑줄 한번 그어요. 지정 문화재가 됐든지 가지정 문화재가 됐든지 여기 이제 건축법 적용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건축법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잠깐만요. 우리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가 이렇게 있고 이게 도로라면 이 건축물을 어디에 들어야 되냐면 이렇게 대지에 들어야 돼요. 대지. 그래서 이제 건축물이 이렇게 대지에 들어야 되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대지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도로에 들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이게 대지에 들어야지 도로에 들어오면 되나? 도로 한가운데. 그러나 이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가능도 해요. 이 문화재.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정문화재가 됐든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다 하면 지정문화재. 그 다음에 임시로 지정했다 하면 가지정문화재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로서 가짜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한다? 임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임시 이렇게 임시로 자 지정했다, 가지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가설 건축물 하면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이다 이렇게 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마찬가지예요. 거짓이란 뜻이 아니야. 거짓으로 해석하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문화재 같은 경우 숭례문이라든지 흥인지문 이런 거 있죠. 우리 남대문, 동대문 여기 이제 보면은 도로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그죠? 흥인지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숭례문 이런 것들은 이런 문화재들은 건축법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돼요. 자, 가지정 문화재는 일정한 기간을 갖다가 빨리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2, 3년 정도 소요가 되어지는데요.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지정 문화재가 지정 문화재가 된 사례가 우리 백범 김구 스님에 있어서 그 집무실, 거기에서 비운의 장소이기도 했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경교장. 이 경교장은 어디에 있냐면, 서대문 로타리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농협 건물 있고 맞은편으로 적십자 요 병원이 있어요. 적십자 병원에서 사직공원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거기에 정독 독서실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강북 삼성병원이라는 데가 거기에 있습니다. 강남 삼성병원은 이론등에 있죠. 강남에 있죠. 삼성이. 자, 근데 강북 삼성병원의 약국 자리로 이용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한 가지정 문화재가 약국 자리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섰죠.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 사료가 이게 깊은 이러한 이 문화재를 갖다가 건축물을 갖다가 이게 일개 대기업에 있어서 병원에 무슨 약국 자리로 활용하고 있다 해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바로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가지정문화재가 아니고 지정문화재가 됐고, 가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된 게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 초대 대통령 있죠? 이화장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가지정문화재에서 지정문화재가 됐다. 이런 것들은 건축서이라든지 이 건축물에 대한 높이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그런 내용이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 이렇게 나오죠? 운전 보안시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철도 관련법에 보면 약 11개의 운전 보안시설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건 없고 철도 관련 시설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철도 역사 그쪽에 보면 거기 보행시설 6교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도 다 건축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건축법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플랫폼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급수, 급탄, 급유시설. 요즘에는 탄 떼서 이 기차 가고 하는 건 없죠.
그래서 건축법이 이제 62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탄대에서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지창에 이제 설치되어 있고 뭐 중간중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면 동그라미 이번에 철도 관련 시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철길이 있잖아요. 철도 부지. 예, 철도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는 50m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30m, 뭐 25m 이렇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내에는 뭐를 설치할 수 없냐면 각종 이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까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만약에 나무 식재해가지고 나무 커가지고 여기에서 벼락 맞아가지고 들어놓아버리면 이것도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정 거리 이내는 일단 건축행위들, 주목을 식재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보면 여기 분명히 철길인데도 보면은 말이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플랫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여기서 기다리죠. 이렇게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이와 같은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우리가 철도 관련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주고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봅시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되어 있죠. 자, 이것 등이 이제 고속도로를 보면 고속도로에는 이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도로 한가운데 지금 톨게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톨게이트 있죠? 이런 것 등이 거기에 톨게이트 거기에 보면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또 우리 통행료를 징수하고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죠. 이런 것들은 고속도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자, 4번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나오죠. 가로 열고 공장 용도라고 딱 한번 써놓습니다. 공장 용도로 컨테이너를 갖다가 한 개, 두 개 쌓아놓는데 증축 허가를 갖다가 받아라 해버리면 증축행위죠. 쌓아놓는 거. 그거 허가 받으라고 하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그거.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장 용도라고 써놨어요? 네. 자, 그래서 그건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이제 올해 27회는 안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잡아갈 거냐면,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이렇게. 인철인내 참고문으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인철인내 참고문. 인철인내 참고문이다.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자, 저 따르세요. 인철인내 참고문. 인철인내 참고문.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인이 중요한 건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건축물인데도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건축법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내용. 인철인내 참고문. 따르세요. 인철인내 참고문. 인이 중요해요. 인이 무슨 뜻이에요?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적용을 안 받아요. 인천인내 창문. 인이 중요합니다. 이해를 좀 하고. 이게 바로 철도 관련 시설이에요. 자, 철도 관련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플랫폼 하나 떠올립니다. 플랫폼이다 이렇게 한번 떠올려보고. 자, 창고인데 이게 이제 컨테이너 창고죠. 공장 용도로서 공장 용도다. 공장 용도로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얘기합니다. 컨테이너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 자, 그거가 뭐냐면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에요.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 징수 시설. 이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톨게이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이게 문이 바로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가 바로 이제 지정문화재가 있고, 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죠. 자, 따라서 합니다. 인철인내 참고문. 인철인내 참고문. 인이 무슨 뜻이? 인이 중요한 거야. 건축물인데도 건축법 적용 않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은 전통 한옥이라든지 전통 가옥, 전통 건축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전통 한옥 등은 어떻게 해?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전통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받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다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사용 건축물. 군사용 건축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받는 거예요. 받아. 이 건축법 적용 받는 거예요.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적용받는 것들입니다. 적용하는 것들이에요. 적용받는 거.
군사용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고속도로에 있어서 고속도로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이거 안 받으면 안 돼. 고속도로 휴게소. 이 고속도로를 보면 이 고속도로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바로 휴게소가 여기 옆에 있는 게 아니야.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서 발 부러져 버리면 어떡하라고. 상당히 수준 낮은 게 근데 이런데 없네. 그래서 이 휴게소가 설치되는 거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휴게소 있잖아요. 그죠? 건축법 적용 받습니다.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역건축물 있죠? 역건축물은 받는 겁니다. 철도 관련 시설이 안 받는 거지. 역건축물은 받는 거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받는다. 우리 초등학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 여기 없으니까. 우리 동사무소 받아, 안 받아? 받아. 시청 받아요, 안 받아? 천안시청 다 받는 거야. 응? 다 받는다. 뭐가 안 받는다? 인철인내, 창구문이 안 받는다. 자, 이렇게 되죠. 자, 26기 기출문제. 자, 오늘 나갔던 프린트물 봐요. 5번 문제 봅시다. 5번 문제. 자, 5번 봤어요? 자, 건축법률사 건축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밑줄 그었습니다. 자, 문화재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2번 갑니다. 2번.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철도 관련 시설이죠? 철도 관련 시설. 둘 다 똑같이 프린트물 안 받았어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그럼 우리 시장님 책임이지. 근데 시장님 미남이니까 조금 봐줘. 이쁘니까. 좀 봐주는 거죠? 네. 다 끝나면 해드리세요. 자, 그 다음에 3번의 고속도로 통행 징수시설 봤죠? 이거 안 봤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지역자치센터, 뭐 주민센터라든지 뭐 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 다 받아요. 4번이 정답이네요. 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 안 봤죠? 다 안 봤는데 4번이 정답이 되어진다. 자, 다시 우리 책을 봅니다. 책을 보면 415쪽 갑니다. 자, 415쪽에 건축허가 나오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손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 동그라미 쳐요. 건축이 뭐였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뜻이에요. 또는 대손에 동그라미 쳐요. 대손은 크게 수선한다는 뜻이겠죠? 수선을 좀 크게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손 동그라미 쳐놓고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밑줄 그어요. 자, 시장군수구청장, 밑줄 그어놓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에 동그라미 칩니다. 허가에 동그라미 쳐요. 쳤어요? 자, 다만 동그라미 딱 치고 층수가 21층 이상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1번. 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공장 창고를 제외 밑줄 별표. 자,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밑줄 허가 동그라미 쳐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쳤어요? 자, 이제 여기 봐야 돼. 여기 제 설명 드려야 돼. 자, 여기 봅니다. 여기. 자, 우리가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갑이 상가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건축공사를 갖다가 발주하는 자다. 또는 현장 관리인을 두어서 시공자를 갖다가 두고서 공사를 행하는 자.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러냐면 건축주다 이렇게 표현돼요. 이렇게 건축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발주하는 자. 내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다 할 때 갑을 뭐라 그래요? 건축주 이렇게 표현됩니다. 건축주. 자, 이 건축주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자, 허가받고 이게 착공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건축물의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을 해야 되냐면 이게 몇 년 내 착공이냐면 1년 내 착공을 해줘야 돼요. 1년 내 착공. 1년 내. 자, 1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반드시 절대적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에 걸려요.
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이거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서를 하면서 왜 절대적 주요 사유가 되는지 이 부분은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착공을 해서 그래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준공검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용 승인. 사용 승인. 이제 준공검사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비법정 용어. 예전에는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왜 이렇게 바뀌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30년 넘게 준공검사라는 표현을 쓰다가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만 알아요. 사용 승인을. 꼭 다른 공무원들은 준공검사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준공검사라는 말 쓰면 안 돼. 뭐라 그런다? 사용 승인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그 바뀐 이유는 제가 기본서 하면서 일순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뀌게 된다는 걸. 다시 갑니다. 건축공사 발주하는 자를 뭐라 그래요? 건축주라 그러고, 건축주는 뭘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 받고 나서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자, 준공하게 되어지면, 공사 끝나게 되어지면 뭘 받는다라고 표현해요? 사용 승인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건축허가권자가 원칙적으로 누가 되어지냐면, 세종시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세종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특별자치시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치시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주도는 자치권을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져요. 시장군수구청장. 요게 원칙적인 허가권자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제 내년 정도에 법이 이제 개정될 걸로 입법 예고가 되어졌는데요. 요즘에 책임 읍면동제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도 괜찮아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종시에 보면, 세종시에 뭐 아름동의 동사무소가 엄청 커요. 그게 이제 대동이라고 그래요. 대표동이라고 그럽니다. 다른 동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거기서 업무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동장이 건축허가권을 가져요. 그건 이제 우리 법에서 지금 아직 이게 법이 제정된 건 아니니까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중에 개정이 되어지면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대표 읍면동제라고 해가지고 위임을 좀 해. 뭐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신경 쓸 거 없고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법조문이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대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내용 아시겠어요? 자, 한번 갑니다. 원칙적 허가권자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시 갑니다. 원칙적 허가권자 누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요 시장은 천안시장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주시장을 얘기합니다. 아산시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산시와 공주시와 또 천안시가 다른 점은 이게 서북과 이게 동남구가 또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지 서북구청장과 일반 행정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게 자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시장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물론 기본서 가서 이게 삼순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서북구청장과 동남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게 있어요. 위임하는 게. 6층 이하다 막 이런 말 내가 할 거야. 그 위임하는 거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난번에 건축허가 받는데 이게 동남구청장한테 받았는데 너 뭔 소리냐 이런 얘기 안 하기. 내용 아시겠어요? 원칙적인 법조문은 그대로 출제되니까 이대로 가는 겁니다. 자,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자, 다시 갑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다시 한번 들어가요.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 그런데 이제 예의가 시험 문제가 나오죠. 꼭 예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걸 보면, 그죠? 원칙도 몰랐는데 예의부터 내요. 원칙부터 내야지. 자, 우리를 과대평가했어. 너무. 원칙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미안하기도 해요. 자, 예의적으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말이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서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 있다고. 이런 건축물은 누가 허가를 내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랬죠? 이 동대문구에서 일단 건축허가는 동대문구청장한테 받아야 되는데 서울특별시장한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대형 건축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 건축물일 때는 이렇게 이제 특별시장,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가 바로 어느 때 그러냐? 대형 건축물이니까 몇 층 이상을 대형 건축물이다? 21층 이상을 대형 건축물이라고 하고 연면적 합계가 얼마를 얘기한다?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데요.
자, 잘 봐요. 우리 21층 이상은 가다가 쭉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워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감이 안 오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건축물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단일 건축물을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1층에서 10층까지 10층 건축물인데 1층에 1만 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이. 그러면 1만 제곱미터씩 쭉 10층 합하면 이게 10만 제곱미터가 되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1만 제곱미터라는 것은 3,000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의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1개층이 3,000평이 닿으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그러면 63빌딩을 한번 봐요. 63빌딩은 연면적을 갖다가 합계다 하면은 말이죠. 전부 다 지하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올라간다고, 위로. 위로 쫙 올라가니, 뭐, 밑에는 무슨 뭐도 있어요. 수족관도 있고, 아쿠아리움, 무슨, 그 다음에 63빌딩에 보면 아이맥스 영화관도 있고 막 그렇죠. 거기서부터 쫙 올라가요. 쫙 합한 게 약 15만 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63빌딩의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차지한다는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연면적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더 드는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냐면 우리가 서울역에서 딱 내리면 서울역에 내리면 색깔이 요 색깔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어요. 대우빌딩이죠. 대우빌딩이 지상 23층, 지하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나 아케이드 상가 건물인데요. 그 지하층을 빼놓고 대우 건물을 주대우 건물, 여기 이 건물이 보이는 게 있죠. 쫙 어마어마합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이 약 10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어요. 이게 보이는 부분만.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라면 어마어마한 건축물이다. 당연히 21층이 넘어가요. 이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권자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런 건축물 중에서 공장이라든지 공장이나 창고 있잖아요. 창고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공장이나 창고는 구청장이 허가권자라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허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틀리는 거지. 내용 이해 가요? 꼭 이게 나와요. 이게 시험 문제로. 요게. 자, 뭐 요 정도만 체킹을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다시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 시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큰 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이다 하면 누구?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죠. 몇 층 이상을 얘기한다?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렇게 일반 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지. 공장이나 창고는 제외된다는 거. 내용 이해 가요? 자, 근데 잠깐만요. 우리 천안시에서 천안시가 아산시 쪽에 해당이 되어지구나. 펜타포트 저거 높은 건축물이지. 그 펜타포트는 천안시예요? 진짜야? 난 여태가 아산시로 알았네. 에? 근데 어떻게 분위기가 때려 죽일 분위기야. 그것 좀 했다고. 그래, 천안이 훨씬 크지, 아산보다는. 그래도 그 말 한 번 했다고 그냥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험악한 분위기. 말을 못 하겠네. 내도 아무 얘기 안 하다가 그렇게 규모가 큰 건축물이 될 때는 일단 누가 허가권자냐 하는 거예요. 누가 허가권자야? 보고 대답해요. 누가 허가권자? 이게 특별시냐고. 천안시에서 하는 건데. 여기 어디 도지사 있어? 대전광역시장 여기 와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거예요? 천안 시민들이 가만히 있냐고. 천안시장이 내야 돼? 저런 펜타포트 같은 이런 건축물이 저기 아산에 들어오면 누가 내겠어? 옳지. 예산에 들어오면 누가 내겠어? 예산 군수 이렇게 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때는 규모가 큰데 그러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 도지사의 승인 제도가 없었는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수 확보 차원에서 말이죠. 시장 군수가 막 내주기 시작했다고.
이게 바로 양평지역, 가평지역 이런 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기게 됐어. 2005년도에 생겨 이게. 처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대형 건축물을 갖다가 허가할 때는 시장군수가 도내에서 허가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하는 제도가 생겨나. 내용 아시겠어요? 그건 기본서에서 할 거야. 일단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일단 도내인 시군에서는 무조건 허가권자가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허가권자라는 걸 꼭 잡아야 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면 규모가 큰 21층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건축하는 시장군수가 이 허가권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도지사가 허가권자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 문제. 그러면 틀리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내용 이해 가지? 이해 안 가? 아, 이해 가는 게 뭐 있어? 펜타포트가 천안시의 행정구역이 있다는 것만 이해 가지? 참말로. 무조건 천안시에서는 아무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천안시장이 허가권자라는 걸 잡아야 돼. 그것만 잡으면 된다니까? 진천군에서는 진천군수가 허가권자야. 단지 규모가 클 때는 도지사의 승인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허가권자로서는 도지사가 안 나오지만 승인권자로 나온다고. 그건 승인권자는 다음에 배우자는 거야. 그냥 들었다 치고 넘어가야지. 그것만 계속해. 웬만큼이야 어떻게 해보지. 징그러. 자, 그러면 넘어가서 보면 지금 416쪽에 거부, 취소, 제한 나오죠? 여기까지 해서 꼭 시험 문제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시험 문제라고 이 파트가. 그러니까 취소 사유가 이 거부 사유하고 또 내용이 크로스 된다는 거야. 또 제한 사유하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해버리면 틀리는 거야. 그렇겠어요? 네. 그런 내용들은 이제 기본서에서 잘 잡을 거예요. 놓아두고 내용이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자, 넘어가서 지금 어디를 딱 넘어가냐면 자, 418쪽을 딱 보면 사용승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제일 밑에. 사용승인 나와요. 사용승인 나오는데 사용승인의 대상 시기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건축주는 이 말이 나와. 건축주는 또 그다음에 한번 치고 허가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자 완료 가로 열고 닫고 두 번째 줄 끝에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서 자 이 부분의 네모 허가권자에게 네모 오른쪽 맨 위에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자 잠깐만 자 이것만 잡아 다른 거 읽어보면 안 돼. 지금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 봐요. 이게 지금 건축주가 이게 다 공사가 다 끝나면 상가 건물이 5층짜리가 쫙 지어졌어요. 지어지면 이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되거든. 이 사용 승인을 누구한테 받는 거냐 하는 건데 잘 봐요. 이렇게 구청장이 동대문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면 동대문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를 내주면 서울특별시장이 사용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용 여기까지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내용 이해 가죠? 다시 말해서 허가권자와 사용 승인권자가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다. 이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건축주 갑은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준공하게 되어지면 완공하게 되어지면 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자 이렇게 떠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어떤 문제까지 떠버리냐면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이 떴다고. OX. 이게 행정처한테 받는 거 행정처분인데 이렇게 돼 있죠. 내용 이해 가요? 가장 기본적인 걸 막 비틀면 또 어디가 틀렸는지 몰라. 자, 그런 내용,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면, 자, 420쪽 한번 갑니다. 420쪽에 보면 대지라는 표현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제2절에서 도라는 표현 나와요? 자, 잠깐만, 좀 이해를 조금 하고요. 조금만 하게. 이해 조금만 하면 돼. 우리 지금, 우리 공시법에서, 우리 공안정보법에서 대라는 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대라는 말 배웠어요? 대라는 말 배우고. 지금 건축법에서 나오는 말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대지가 나오네요. 그죠? 그죠? 대와 대지는 똑같다, 틀리다? 틀리잖아?
우리 지목에 대지가 있었어 없었어? 전답 과목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보면 28개 잡종지까지 대지라는 말이 있어 없어 거기에? 없지? 그거 한번 봐야 돼? 지목을? 어디에 나오냐면 200페이지. 200페이지 봐요. 200페이지. 201쪽. 201쪽 봐봐. 201페이지 보면 지목 9번에서 동그라미 1번부터 전답 과목, 임야, 광천지, 염전, 대. 8번에 대 동그라미 쳐요. 대여, 대지야. 대야. 그러면서 넘어가봐. 28번까지 채용용지 넘어가서 28번까지 잡종지 나오나 봤어요. 묘지 다음에 잡종지 이렇게 나오죠? 이게 땅의 쓰임새야. 이걸 지목이라 그러죠? 이게 대라는 건 지금 28개 지목 중 하나야. 지목 중 이 건축행위 할 수 있는, 주로 할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이제 대라 그러는데, 대가 이제 토지 이용 가치가 상당히 높죠. 상가 건물도 짓고 막 그러죠. 근데 대지는 지금 지목이 아니란 말이야. 지목이 왜 지목 아니야? 지목 아니라 이게 지목이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주냐면 지금 이 입문서 단계니까 대지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무슨 법에서 나와요? 건축법에서 나오죠? 건축법상 용어라고. 건축법상 이 용어야. 내용 이해 가요? 그래서 일필지를 갖다가 대지로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일필지 일대지 원칙. 그거 이제 나중에 제가 기본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어떻게 알면 되냐면 그 내용을 용어의 정의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로 올라올 수 있는 땅을 대지라 그래.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건물이 올라온 땅을 대지라 그래. 자, 그러면 잠깐만 이해했는가 보겠어요. 임야를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OX. 다시 해봐. 대지가 우리 지금 입문서 과정에서 이렇게 하자고. 건물 짓는 땅을 대지라 한다니까. 우리 임야를 대지로 할 수 있다. 이 말은 임야를 건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 한번 해보라고. 그 말이 돼 안 돼? 되지. 펜션 같은 거 막 들어오잖아. 콘도도 짓고. 잡종지를 대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OX. 오, 맞지. 지목은 잡종지만 건물이 들어온 땅들이 있다 없다? 있어. 있다니까. 실무에 가서 보라니까. 실무를 안 해봐서 뭐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 공법은 선합격 후이에야. 자, 그러면 하천을 자, 오늘 농지법까지 가야 되니까 웃는 걸 하하하 해서 하루 줄여. 그래야 내가 진도 나가지. 길게 웃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하천을 갖다가 우리 대지로 할 수 있다. OX. 오지. 하천 위에 건물 들어올 수 있어? 들어올 수 있다니까. 공유수면에 짓는다니까. 수상가옥들도 지을 수 있고 그래요. 예? 철로부지 위에다가 지목은 철도부지야. 철도 이 부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도 용도로 쓰는 이런 부지 위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지. 무슨 백화점 영등포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철길 위에 있어요. 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지라는 말은 지금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입문서 과정이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지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 대지야.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대는 지목이고 꼭 대답하기 좀 그러면 꼭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럼 뭔가 열심히 막 쓰든지 뭘 좀 물어보려고 눈 좀 맞추고 있다고 하면 다 고개를 숙여서 책을 봐. 책을 보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초점이 안 잡혀 있어. 아이, 그러지 말라니까 같이 좀 호흡 좀 맞추게. 많이 틀리시고 대답도 틀리시는 분들이 빨리 점수가 나와. 괜찮아요.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봐봐. 이거 하나면 이해가 될 거야. 우리 불당지구에서 상업지역이 있어. 한 블록을 갖다가 요걸 갑일한자가 샀다고 매입을 했다. 응? 요거 상업지역의 땅이야.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지목이 뭘로 나오냐면 지목이 뭐게 상가 지을 수 있으니까 이제 대로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해봐. 이렇게 지목이 대다. CC까지로 조성을 했어. 자, 그러면 갑이 요걸 사가지고 봐봐. 전부 다 이게 도로야. 도로로 이렇게 둘러싸인 일단은 구역입니다. 하나 블록으로 보고 요걸 이렇게 해서 뭐를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분필을 좀 했어. 자, 그러면 이건 지목이 되면서 뭐냐면 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대지지. 그러면 지목이 대이면서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대지지. 대이면서 대지, 대이면서 대지, 대이면서 대지, 대이면서 대지, 대이면서 대지, 대이면서 대지. 지목이 대죠. 대이면서 뭐요? 뭘 대지야? 에이, 건물 지을 수 있어? 여기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 지을 수 없다. 건물 지을 수 없다. 건물 지을 수 없다. 여기 내용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 대지 반대되는 말은 대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을 뭐라 그런다? 맹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맹지는 지목이다, 지목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용 조금 이해 가요? 뭐 요 정도. 그리고 기본세수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도로라는 표현 나오죠? 도로 나와요? 넘기지 마. 넘겨서 지금 기본서에서 꼭 기본을 잡아야 되니까 기초를 그런 뜻이겠구나 하고 이해는 해야 된다고. 제가 기본 여기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기본서 할 때 생각만 조금 놔주면 괜찮아요. 탄력받아서 쭉 나갈 수 있으니까 진도를. 자, 우리 건축법 지금 무슨 법 해요? 건축법 하죠? 지금 무슨 법 해? 건축법. 건축법에서 지금 뭐를 공부할 거냐면 도로를 공부할 거예요. 내용 아시겠어요? 건축법에서 뭐를 공부해? 도로. 그러면 이 도로는 무슨 법상 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법상.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건축법에 나오는 도로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건축법상 도로라는 건 지금 얘기하는 이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 떨어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이 도로 없으면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옳지.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대지가 아니고 뭐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있어야 뭐가 된다? 대지가 된다라는 얘기야.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가 뭔가? 지금 이 도로 공부하는데 우리 도로법상 도로 공부해, 사도법상 도로 공부해, 구도계획법률상 도로 공부해, 아니면 고속국도법상 도로 공부해, 아니면 항공법상 도로 공부해. 그 말 안 했어도 된가? 건축법상 도로 공부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축법상 도로. 저 도로가 있어야 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도로 없으면 뭐라 그런다? 맹지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이해 가죠?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도로 의의를 봐요. 도로 보행 및 자동차 통행 밑줄 두 줄 밑에 동그라미 칩니다. 밑에 동그라미 쳤어요? 잘 봐요. 보행 또는 자동차 통행이야.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행만 가능해서도 안 되고 자동차 통행만 가능해서도 안 되고 둘 다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요. 내용 이해 가요? 가능한 너비 4m입니다. 너비 4m 동그라미 딱 치고 이걸 소요너비라고 그래요. 소요너비. 소요너비라고 합니다. 소요너비가 몇 메타? 옳지, 4m. 적어도 몇 메타가 돼야 돼? 4m가 돼야 돼. 이상의. 자, 도로 동글배기 딱 치고 예정도로 동그라미 딱 칩니다. 해놨어요? 자, 1, 2번 묶어놓고 그거 안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자,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떴다고. 온가 X인가 봐봐. 보고 대답해요. 보고도 틀리는데 또 안 본다. 자, 건축법령상 도로라 하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예정도로는 제외한다고 그래서 OX. 그게 시험 문제 나왔다니까. 기출문제. 예정도로도 현재 나 있지는 않지만 도시계획상 그 예정도로도 일단 그 예정도로가 있으면 건축행위 허가 떨어집니다. 내용 아시겠어요? 예정도로까지를 뭘로 본다? 도로로 보겠다. 폭이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돼? 4m. 옳지, 4m 이상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잘 봐요. 우리 여기에 호남고속도로가, 여기에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를 보면, 이 도로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에 이 도로를 보면 여기에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대지로 본다 안 본다? 이게 안 본다는 거야. 이게 건축행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 도로가 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뭐가 가능해야 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죠? 너비가 몇 메타? 4m 이상이 돼야 되죠? 현재 나 있는 도로나 예정도를 말하는데 이건 고속도로는 우리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 못하죠. 왜 건축법상 도로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건축행위 허가가 안 나옵니다. 지목이 되라 하더라도. 내용 이해 가요? 왜 이게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야 이게? 건축행위 할 수 없어. 왜? 보행이 안 되지, 보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여기다 건축행위 해가지고 아침에 나가면서 발 부러지고 저녁에 나가면서 다리 부러지고 그 다음날 머리 부러져 버리면 뭘로. 이런 유치한 개그는 2번 하면 안 웃는데 여기는 또 우리 천안 분들은 또 웃네.
순진해서 또. 자, 일단 넘어갑니다. 됐어요. 아, 중요합니다. 보행만 가능해야 돼. 통행까지, 자동차 통행까지 가능해야 돼요. 네, 둘 다가 가능해야 되죠? 폭이 얼마? 옳지. 현재 나 있는 도로나 예정도로까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고, 이런 도로가 있어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내용 이해 가요? 우리 도로법상 도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건축법상 도로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22쪽 가요. 422쪽. 건축선이라는 표현 나오죠. 건축선 봤어요? 건축선. 자, 건축선의 개념 나옵니다. 밑줄 한번 걸었고, 건축선이란 네모 딱 엮어요. 자, 건축선이란 네모 엮었어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밑줄 한번 딱 걸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한다. 쭉 밑줄 거예요. 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뭐라 그런다? 건축선. 잠깐. 또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을 거야. 건축선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건물 지어라 라고 딱 정해진 선이 있겠지?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건축선이라니까? 여기에서부터 건축행위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쭉 선을 그어줘. 그 선을 뭐라 그런다? 만약에 건축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건축물이 들쭉날쭉 오게 돼. 왜 그런 경우가 있는가 볼까? 자, 봐요. 건축선은 건축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쭉 상업지역에 400평 단위로 쫙 이걸 400평 단위로 이걸 갖다가 경쟁차로 해가지고 공급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갑이라는 자는 A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지냐면 건폐율 50%로 지어라. 그러니까 여기다가 짓는 거예요. 절반, 이렇게 절반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 어디 B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여기다가 절반에 지켜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지을 거야. 이렇게. C는 D는 어떻게 지냐면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50% 이렇게 지을 거야. 이게 뭐가 되냐 이 말이 이게. 그래도 괜찮라나? 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면도로를 전부 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전면도로를 여기서 평행하게 여기 도로변이니까 여기까지 전부 다 건축선을 여기서부터 쌓아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여기 도로변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꽉 차게 지어라 하면 이렇게 꽉 차게 지어야 돼. 그러면서 50%를 여기 꽉 차게 짓는데 이 부분의 중간중간을 갖다가 뭘로 만들어 줘야 되냐면 이렇게 뭘로 만들어요? 공간으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쫙 차게 해서 경관이나 미관을 갖다가 보호하도록 만든다고. 건축선이 없으면 안 돼요. 내용 이해 가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딱 그어줘. 여기서부터 건축해야 돼. 하고 통일된 건축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건축선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갖다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여기서부터 지어라 해서 선을 그어주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 건축선이라 그런다. 그러면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거야. 자, 밑에 보겠습니다. 건축선 지정 나오죠? 밑에 봤어요? 자, 건축선은 네모 엮어놓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별표 칩니다. 해놨어요? 자, 그러면 자, 건축선은 건축법령상 건축선은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보고 대답해. 보고 대답해. 건축법령상 건축선은 대지와 인접 대지와의 경계선을 한다 그랬어요. O예요, X요? X라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선을 원칙적으로는 뭐와 뭐의 경계선으로 한다? 옳지. 대지와 뭐의? 도로의 경계선. 도로, 대지, 대지, 도로. 이 경계선을 뭐라고 한다? 건축선이라고 한다. 이해 가요? 진짜? 이해 가지? 그럼 법조문이 그렇게 되니까 법조문 그대로 대답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일반 상식을 갖다가 깨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법조문에 이 근거한 상식이라면 맞는 건데 법조문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의 상식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 머릿속이랑.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 다시 한번 가요. 건축선은 건물 지을 수 있는 선인데 뭐와 뭐의 경계선이야? 그러니까 산등성이 위에 올라가지고 등산해가지고 여기 건축선이 어디야? 이런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안 돼. 산만 있는데. 건축선 배웠어. 그게 뭐예요? 하면 나 건축선 배웠어.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이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봐, 그렇다 그러잖아. 봐, 지금부터 봐. 봐. 바빠 죽겠어. 진도 나가야지. 개그해야지. 이게 전부 다 알도록 입력시켜야지. 얼마나 힘들겠어. 미안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다, 나 같은.
징그러.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잘 봐요. 그 갑에 있어서 이 대지가 이렇게 있다고. 갑에 대지가 있으면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갑이 건축물을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을 이런 건물을 지어야 돼 하면 아니면 파란색 건물을 지어야 돼, 기업번에 이런 건축물을 지어야 돼,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빨간색 니은번의 건축물을 지어야 돼, 기업번호를 지어야 돼, 니은번호를 지어야 돼. 우리가 배운 대로 하자고. 배운 대로. 배운 대로 해야 된다니까. 어? 기억이 되지? 봐. 왜 그랬냐면 도로와 대지, 이 대지와 도로 이 경계선을 뭐라 그랬어요? 이 경계선을 건축소를 한다.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건축물을 여기서부터 지어라 이 말이야. 당연히 기업번이 맞지. 니은번호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왜? 근데 분위기가 상당히 찝찝해하는 분위기야. 아니 그렇게 법조문이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니까. 왜 찝찝해? 뭐가 찝찝해? 일단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찝찝해. 조금 약간 찝찝은 해?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얘기해봐. 아, 또 팔 부러질 것 같아 나가면? 하! 이게 참말로 이게 팔 부러지는 게 이거 봐봐.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서 팔 부러질 것 같다, 차에 치일 것 같다 이러신 분은 지금 뭐를 모르냐면 이 도로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가 어디까지를 도로라 그러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라고 도로가 이게 표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습니다. 어디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하는데 다란이에다가 과일을 갖다가 조금 앞쪽으로 뺐더니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이거 사진 찍어 갈 거야. 이거 과태료 부과합니다. 뒤로 빼세요. 이런다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냐 이 말이야. 지 땅 아닌 도로부지까지 나왔다는 얘기야 이게. 도로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하고 정확히 표시가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봐. 내가 숙제 내줬어. 집에 갈 때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인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희한하죠? 우리가 그만큼 주의력이 없었다는 거야. 표시도 모나미 볼펜으로 검정색으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야 지금 웃을 시간 없어. 빨리 나가야 돼. 엄청 크게 눈 나쁜 사람도 바로 눈에 띄어요. 뭘로 되어 있냐면 뭘로 되어 있어요? 흰색으로 되어 있어? 이 가다 보면 이렇게 해서 쫙 이게 붙여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도로에 있어서 경계석이라고 합니다. 이 경계석이 다 묻혀 있다고.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이 도로가. 자, 그래서 이 경계석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여기에 쫙 묻혀 있는 거야. 이렇게 쫙 이렇게 묻혀 있어. 여기에 이렇게 쫙 묻혀 있어. 여기 쫙 이렇게 묻혀 있고 또 여기에 쫙 이렇게 또 묻혀 있어요. 여기 쫙 묻혀 있어요. 이렇게 쫙. 응? 못 찾았어? 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오가냐면 여기를 오가. 여기를. 이게 인도야, 보도. 보도블록 이렇게 그건 봤어요? 보도블록은? 보도블록과 보도블록 사이에 이게 경계석이 쫙 묻혀 있다고. 이 부분이. 경계석이.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보면 담장이 어디에 설치되냐면 여기에 쫙 설치됐어. 그 바로 옆에. 여기에. 이걸 확인을 해봐. 자, 그러면 조금 요즘에 신도시라든지 구도심도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다가 뭐를 만드냐면 자전거 전용도를 만들어.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를 만들면 봐요. 여기에도 이게 경계석이 쫙 묻혀 있다고. 여기에도 경계석이 쫙 묻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전거 도로. 여기에는 인도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경계석이 많이 설치된 걸 보면 4개까지 설치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그렇게 넓어. 근데 여기에도 이렇게 지어야지. 여기다 후퇴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여기에서 담배꽁초 버리고 여기다 한번 되겠냐고 이게. 다 여기다 짓는 거지, 이게. 이해 가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경계석 한번 가서 봐요. 오늘 끝나고 다 경계석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입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 건물을 보니까 이 앞에 보니까 조경이 설치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조경 앞에 이렇게 펜스 철제로 빔이 꽂아져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그 밑에 경계석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도로부지야. 도로부지 위에 우리가 조경을 해놓은 게 아니라고. 이 대지에 조경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 건축물은 가서 살핍니다. 살펴요.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그런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 다음에 보니까 442쪽 봐. 다만 이렇게 나오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쪽으로 후퇴하여 건축성이 지정될 수 있다. 이 말 나와요?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딱 넘어가 봅니다. 양가로 1번 가겠어요. 양가로 1번. 양가로 1번을 보면 소해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서 건축성이 이렇게 나오죠? 소해너비에 동그라미 딱 쳐보고 소해너비는 몇 메타라 그랬어? 그렇지. 4m가 미달된다는 얘기가 4m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 내용이요. 내용 이해 가요? 자, 소해너비에 미달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입니다. 그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네모 딱 엮고 중심선이야 경계선이야? 옳지. 이걸 경계선으로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중심선으로부터 당의 소해너비의 2분의 1. 자, 당의 소해너비의 2분의 1에서 소해너비 2분의 1 밑줄 2줄. 자, 소해너비가 몇 메타? 옳지. 4m. 그러면 2분의 1은 몇 메타? 2m야 2m. 내용 아시겠어요? 2m에 상당하는 수평거리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까지만 건축선으로 하되까지만 밑줄 그어요. 밑줄 그었어요? 이제 제 설명 들어야 돼. 제 설명. 자, 제 설명. 내가 끝나고 집에 갈 때 도로 경계석 보라 하니까 또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또 1년 내내 확인을 못 한다. 갈 때마다 봐요. 골목길 가면서도 봐. 골목길 가면서도 보면 골목길에도 도로 경계석이 설치가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네. 안 된 곳은 바로 담장이 쫙 올라온 곳이 안 된 곳이야. 다 돼 있다니까. 자, 봐요. 여기. 이 도로가 있어.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몇 메타 도로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2m 도로야. 2m 도로는 소해너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미달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가베이수 대지가 있고 여기에 의뢰 대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야. 의뢰 대지가. 의뢰 대지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이게 4m를 확보해야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부터 이렇게 4m를 확보하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도로의 경계선이야, 도로의 중심선이야. 도로의 중심선이야. 반드시 도로의 중심선으로 돼야 돼. 양쪽에 대지가 있을 때 이렇게 중심선.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해너비만 확보하면 되니까 건축법상 도로는 4m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소해너비니까 소해너비에 양쪽으로 퍼져나가니까 소해너비야. 소해너비 2분의 1씩이야. 그렇지. 소해너비 2분의 1이야. 소해너비 2분의 1은 몇 메타? 2m. 소해너비 2분의 1은 몇 메타? 2m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2m를 갖다가 이 후퇴한 선 있잖아. 이렇게. 이 후퇴한 선을 뭐로 하겠다는 거야? 이 선을 갖다가 뭘로 하겠다는 거야? 이걸 건축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진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어디에서 지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지으라는 거야.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하니까 여기서 지으라고 선을 딱 그어준다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갑은 어디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냐면 여기에서 건축 행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다. 자, 을은 어디에서 하느냐? 여기에서 해야지. 을은 여기에서 해야지. 여기에서. 을은 여기에서 해야지. 이렇게. 여기에서 건물. 이렇게 지어야지. 3D 강의도 3D. 헬기 타고 쭉 뚜뚜뚜뚜. 내용 이해 가요? 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보면 당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의 경사지 있는 쪽에 도로의 경계선이에요. 도로의 경계선에서 네모였고요. 도로의 경계선이요. 도로의 중심선이요. 도로의 경계선이죠. 소해너비 밑줄 2줄. 소해너비요. 소해너비 2분의 1이야. 소해너비니까 몇 메타? 옳지. 4m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4m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한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 자, 여기 봐요.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한쪽 방향에 도로 한쪽 방향에 경사지가 있어요. 자, 경사지 좀 그리기가 좀 그러니까 철길로 그리겠습니다. 철길로 그리니까 경사지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막 그랬지.
경사지로 그러면 음영 처리해야 되는데 내가 음영 처리 언제 하고 있어요? 경사지로 그려야 돼? 이로 그러면 이해가 가지? 한쪽 방에 경사지, 하천, 철로부지 이런 게, 설로부지 이런 게 있다. 철길이 지나가. 이렇게 되는데 이 도로가 지금 몇 메타냐?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2m 도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대지에, 요 대지입니다. 요 대지의 반대쪽이야, 반대쪽 경계선이에요. 대지 쪽에 있는 경계선이 아니야, 도로 경계선이. 반대쪽 도로 경계선이니까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지, 도로 경계선이.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서 소유너비야, 소유너비 2분의 1이야. 소유너비야. 이 소유너비니까 몇 메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4m요. 4m를 갖다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선을 뭐라 그런다? 이 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건축행위 해라 이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따라서 갑은 어떻게 건축행위를 해야 하냐면 여기에서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0층 건물을 쫙 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층 건물. 더 높게 지어야지. 3D가 3D가. 이해 조금 가요? 기본서 갈 때는 이거 계산 문제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런 내용만 이해를 좀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조금만 더 하고 중요한 부분, 이문서 과정에서 조금 이해할 부분 말씀드리고 주택법 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